미나상 콘방와 K장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장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공포 컨텐츠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힘나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 K장이 더욱 유익하고 무서운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일어났던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 바로 어느 한 가장이 저지른 사건인데요. 지금부터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K장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사건은 26일날 일어났습니다. 당시 오전 11시경 미야자키현 타카치호초 오시카타에 있는 집에서 이보씨 일가의 5명과 그리고 그 일가와 알고 있었던 지인 남성 1명, 총 6명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자, 당시에 이 가정을 두고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반면, 그리고 둘째 아들 사이의 부부는 굉장히 끊임없이 싸웠다라는 말들도 있었어요. 일단 자택에서 남녀 6명의 사체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건 후에 자살했다고 보여지는 인물 1명의 시신이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자, 사체로 발견된 것은 당시 나이 72살의 이보시 야스오 씨와 그의 아내, 당시 66의 미요코 씨, 그리고 마사히로 씨라고 야스오 씨의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자, 마사히로 씨와 마사히로 씨의 아내 미키코 씨, 당시 나이 41살. 그리고 그 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미키코 씨와 마사히로 씨가 재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 마사히로 씨가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타쿠미 씨, 2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혼했던 미키코 씨와 마사히로 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은 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의 유이짱이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총 5명이 모두 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과 가깝게 지냈던 이웃 주민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농업을 하고 있었던 마사히로 씨의 지인 마츠오카 후미야키 씨, 당시 나이 44살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까지 해서 총 6명이 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이 집에서. 자, 미야자키 현경에 따르면 당시 26일 오전 친족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전화가 와요. 경찰에다가. 아니, 지금 집에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거든요. 아, 죄송한데 지금 제가 좀 멀리 나와 있어 그러는데 혹시 저희 집에 잠깐만 좀 방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경찰에 연락을 해요. 신고를 하죠. 그래서 경찰이 그 전화를 받고 바로 그 마사히로 씨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집 밖에서 여성 1명, 그리고 집 안에서는 남자 3명, 그리고 여성 2명, 총 6구의 시신이 이 집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중에 1명이 바로 초등학생이었던 7살짜리 유이짱도 있었고요. 자, 그들의 사체에는요, 칼에 이렇게 찔린 것 같은, 베인 것 같은 자국이 있었고, 손도끼로 찍힌 것 같은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게 살인사건이라고 보고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하죠. 자, 그 집 밖에서, 이곳에서, 타카치호초의 이 다리에서 차남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아마도 차남이 여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게 경찰의 조사 결과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아마도 이 차남이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이 다리에서 뛰어내린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그들의 가족 그 관계 내역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이 마사히로 씨와 이 가족이 함께 살고 있던 집입니다. 자, 사건이 있었던 타카치 호마치. 자, 호시카타는요, 그 산간에 있는 마을입니다. 자, 굉장히 차분하고 진지했었다는 이 마사히로 씨. 제가 조금 관계도를 크게 좀 보여드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자살한 걸로 보이는 이 마사히로 씨. 이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제 마사히로 씨의 아버지, 어머니 마사히로 씨, 그리고 마사히로 씨의 재혼녀, 그리고 밑에 이 남성은 마사히로 씨가 전처와 함께 낳았던 그 장남 아들이었고 타쿠미 씨였고, 유이짱은 재혼녀와 함께 결혼해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자를 쓴 남성분은요, 이 가족분들과 알고 있던 지인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다 15라고 써있는 게 다 사망했다고 나오는 거야. 이 모든 이 6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7명이. 자, 사건 전날 부부싸움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마사히로 씨는요, 평소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약간 좀 진지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 마사히로 씨는요, 그 미키코 씨와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처에서 태어난 21살짜리 타쿠미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처와 함께 낳은 딸 유이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요, 사건이 있기 8년 전에 재혼을 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진은요, 마사히로 씨의 시신을 건져내는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있잖아. 난 처음에 이게 시신인 줄 알았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거든? 근데 이걸 뭘까 봤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검은 형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밑에를 보고 있는 사진인 것 같은 거야. 갖고 사람들이 혹시 죽은 마사히로 씨의 유령이 저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자신의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떠돌았던 사진이에요. 그치? 약간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자신의 시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죠? 저기 바위에 걸터 앉아서 자신이 시체가 옮겨지는 것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사진 같아요. 이게 그때 사건 당시에 돌아다녔던 사진이라고 하네요. 자, 뛰어내린 다리에서는요, 죽은 그날 저녁 무렵에 발견이 되었고요. 이 근처에는 이렇게 규제선이 있죠. 들어오지 말라는 그 규제선이 걸쳐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신을 이렇게 옮기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전 지역에 이렇게 영상들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자, 사건이 발각되고 나서 하룻밤이 지났던 27일 그의 시체가 이렇게 인양되고 있죠. 정말 너무 끔찍한 사건이에요. 일가족이 전부 다 죽었으니까. 자, 당시 이보시 마사히로 씨는요, 사건 전에 있었던 회사의 송년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송년회에는요, 가족이 전부 다 참여해서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가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차남, 이 다리에 뛰어내린 그는요, 이보시 마사히로 씨입니다. 그는요, 현립의 현지에 있는 현립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운송업을 거쳐서 7, 8년 전에 고가세초 목재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마을로 되돌아온 이 마츠오카 씨라는 그의 지인과는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동네에 안착을 하면서 이 마츠오카 씨라는 사람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직장에서도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요, 미키코라는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장남 타쿠마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처와 낳았던 아이입니다. 자, 2016년 7월경부터 이 이이누마 마사히로 씨에 관련된 글이 SNS에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이누마 마사히로 씨가 아내를 좀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비방하는 약간 이런 글로 보여지는 글들도 막 SNS에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고카세마치의 S 운수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정보도 있고요. 대형 트럭을 운전하며 현 내외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이제 반입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굉장히 성실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같이 일하던 그 동료들이 이야기한 바로는 굉장히 성실하고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한 사람은 회사 근처의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요, 마사히로 씨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부침성 좋은 분이셨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자, 한편 이런 증언도 있어요. 그가 이제 소방단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대. 근데 이 활동에는 그렇게 얼굴을 자주 내미는 편은 아니었대요. 왜냐면 차분한 만큼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야스오 씨가 이제 농사를 하잖아요. 농업 일을 하셨는데, 하지만 처남은 자신의 아버지 일을 도와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부모님과 사이가 좀 안 좋은가? 약간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아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의 아내입니다. 자, 그의 아내는요, 타카치오 동네 빵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부인의 임원을 맡았다고 합니다. 남편과 다르게는 조금 활동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죠? 자, 그녀는요, 항상 웃는 얼굴로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그런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성도 굉장히 밝고, 주변인 사람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여성이었다고 해요. 미키코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사히로 씨의 아들. 자,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친아들이에요. 그의 아들은요, 건설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입사 3년 차에 직원이었다고 해요. 자, 그는요, 중장비 면허를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듯 그도 아버지를 닮아서 꽤나 성실한 타입이었대요. 자, 회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고교 졸업 후에 쿠마모토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쿠마모토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진을 계기로 미야자키로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무단 결근을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일을 빨리 기억하려고 몸에 빨리 익히려고 굉장히 열심히 일했대요. 그래서 사장은 그렇게 말했대요. 생긴 건 조금 날라리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건실한 청년이었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따르면요, 그에게는 차가 있었어요. 자, 그에게는 차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차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로 저의 에마를 떠나보냅니다. 콘테라고 했어요. 콘테가 뭐야? 라고 해서 제가 토모미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차 이름인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콘테 오리마스라고 해. 그래서 콘테에서 이제 콘테를 이제 안녕할 거예요. 콘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카라 라면서 내일부터 이 차를 보게 돼도 오래잖아이 데스라고 해. 저 아닐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차를 뭐 팔거나 떠나보낸다, 자기의 에마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 차를 아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차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한 차를 타고 있었어요. 폭주족 머플러를 벗긴 듯한 그런 남자, 그러니까 약간 폭주족의 그런 모습을 갓 벗은 듯한 그런 남자였어요 라고 해. 하지만 뭐 미타메가 뭐가 중요해, 외모가 뭐가 중요하겠어.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튼 차를 굉장히 좋아했던 남성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의 동생이었던 의붓 동생이죠. 바로 유이짱입니다. 당시 7살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는 이제 타카치오의 초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당시 2학년이었어요. 아동수 46명, 2학년은 총 5명밖에 없는 굉장히 작은 학교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조금 수줍음을 타는 그런 아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인근 여성 주민의 얘기 따르면 내 손주가 놀러 왔을 때 내 손주랑 같이 놀아주는 아주 상냥하고 착한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주인공 마사히로 씨와 친분이 있었던 마츠오카 씨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마사히로 씨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지인입니다. 이 마츠오카 씨. 자, 그는요, 아버지와 함께 어릴 때부터 토마토를 재배를 같이 했대요. 그리고 지역 소방단, 그 아까 전에 마사히로 씨가 들어가 있었던 소방단원으로도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마사히로 씨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였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후배들에게도 워낙 그런 명망이 높대. 덕망이 높고 그리고 일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주변에서 칭찬을 계속해요. 그 지인에 의하면요, 작년에 재혼을 했고 정의감이 있고 굉장히 성격이 온화한 남성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토마토 재배를 하기 전까지는요, 쿠마모토의 운송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사건이 있던 5개월 전까지는 운송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임원 및 사육회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 근무처 사장의 말에 따르면 현지의 소방단을 돕지 못하게 됐대요.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깐 일을 그만둔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이나 아랫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호감을 사는 그런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너무 이제 있는 사람이어서 요즘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면서 주변에 칭찬이 진짜 자자했었던 사람이야. 너무 선하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바로 마사히로 씨와 미키코 씨입니다. 이 둘은 부부였어요. 재혼을 한 사이였죠. 자, 마츠오카 씨는요, 이들 부부의 싸움을 자주 중재해줬대요. 지인에 의하면요, 이 마사히로 씨의 부부는요, 원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이전보다 더욱 싸움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 부부싸움 때에도 이 마츠오카 후미야키 씨가 몇 번이나 이 부부의 싸움을 말린 적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도 알 정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왜 이들 부부는 자주 싸웠을까요? 자, 미야자키 타카치호초의 주택에서 이 6명이 살해됐어요. 가족과 이 지인 1명까지 해서. 자, 그런데 이 부부의 문제는 바로 여성, 남성 문제였다고 합니다. 여성 관계를 둘러싼 그런 트러블. 자, 그런데 이 마사히로 씨는요, 항상 이 미키코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전에 사귀었던 남자와 계속 교제 중일 것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미키코 씨를 추궁했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마사히로 씨도 다른 여자들과 만남이 있었다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이성관계 문제를 둘러싼 트러블이 항상 있었대요. 자, 미키코 씨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우리 남편이 전에 사귀던 여자랑 계속 연락하는 것 같아요. 아, 몰라요. 속상해요. 라고 했고, 그리고 마사히로 씨는 이렇게 말했대요. 요즘 내 아내가 좀 이상해. 남자 냄새가 난단 말이야. 좀 추궁을 해봐야겠어. 라면서 둘 다 서로를 의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사히로 씨가 이렇게 말해요. SNS에서 뭔가 이상해. 뭔가 하는 것 같단 말이야. 라면서 미키코 씨의 불륜을 의심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SNS에 타카치오, 최악의 놈이라는 제목의 스레드에서 도처에 이요시 마사히로, 이요시 마사다 등의 이름이 언급됐어요. 그래서 이 이보시 마사히로 씨의 그 이름이 마사다 혹은 마사히로, 이호시, 이보시인데 이보시인데 이호시라고 이렇게 막 알려졌었어. 그래서 이호시 마사다, 이호시 마사히로 라면서 그의 이름이 막 SNS에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소문이 있을 법한 그런 이상한 루머까지 막 생겨나면서 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글이 올라왔을지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아왔어요. 그 열심히 찾아와서 드디어 그 SNS에 올라왔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실게요.